민주주의를 갖다 한종수 지음 22번째 24년 1월 2일 화요일. 참고 서적 461페이지. 홍기원 성곽을 거닐며 역사를 읽다. 설림 2010. 홍순권 외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2016. 황석영, 이재희, 전영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황우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유골항쟁 블루 엘리펀트 2017. 민주원래 함께 걸으며 만나는 민주의 현장. 표지석 하나, 낡은 강물일체, 기록 한 줄, 그 속에 켜켜이 쌓인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자취를 찾다. 서울, 광주, 부산, 3.1, 4.19, 5.18, 60.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현장. 민주의 꽃이 피고 쓰러진 역사의 현장을 만나고 느끼고 기억하다. 우리 사나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온 결의의 피와 땀과 열정이 스며 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건들이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있다. 347페이지. 그 기간 동안 광주시는 공식적인 치안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벽한 치안 상황을 유지하였다. 그토록 많은 총기류가 시민들의 수중에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불상사는 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등 평소 범죄자들이 노릴 만한 장소에서도 이 기간 중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5월 22일) 상무대를 방문한 박충훈 국무총리설이가 계엄군의 입장에서 발표한 담화문에 들어있는 은행 약탈 등이 없는 점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응변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구미의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가게들은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광주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광주항쟁이 오로지 민주적 공동체 구원을 위한 시민봉기였다는 점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은 공공장소는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억압하는 국가 권력기관과 결과적으로 세금을 걷어 시민들을 죽이는 데 사용한 셈이 된 세무서,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던 방송국 정도였다. 최정문 작가는 당시 언론과 전화통제 등 광주의 고립을 이렇게 정리했다. 군부의 언론 통제는 광주 시민들을 지원할 타 지역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폭력적 대결 외에 비폭력적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시민들이 MBC를 세 차례나 공격하고 결국은 불 지르려고 하고 KBS에도 방화하게 된 이유는 바로 관객의 배제에 따르는 수많은 덧없는 희생, 그리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고뇌와 고독에 따른 좌절감의 표출이었다. 방송국에 방화한 것은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군사 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못된 방송국을 처벌한다는 추상적 이상을 실현한 것이 아니었다. 최정운 어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159쪽 시민군과 계엄군의 싸움은 정당성과 도덕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리력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비군과 경찰의 구식화기로 무장하고 막 조직화되기 시작한 시민군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강력하게 조직화된 계엄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시민군은 항쟁 기간 품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며 패배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그러나 승리한 계엄군도 광주 시민들 마음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긍지는 지울 수 없었다.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지방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위한 이 항쟁은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운 전두환 일당의 진압으로 일단 좌절되었지만 실패한 역사로 기억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로서 오늘의 우리에게 그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이자 민주주의의 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언급한 대로 4.19 혁명 당시의 미국은 이승만 하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한국 근해에 출동한 미국 항공모함이 광주를 구하러 오고 있다고 믿었을 정도였고 실제로 투사 회보의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주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신군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한 인식은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반미운동의 고향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대중민주주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과 5월 광주를 짓밟고 제멋대로 세운 제5공화국은 정통성이 없었기에 물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5월 투쟁으로 모여졌다. 1980년 이후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물론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국민들이 조직된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 1981년 5월 18일 명동 성당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진상이 폭로된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해졌기에 전두환 일당조차도 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부족한 수준이지만 대중적이고 제도화된 민주주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 분야에 걸친 독재적 지배구조에 억눌려 있던 일반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뒤바꾼 전대미문의 시민무장봉기였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고 권좌를 차지했다. 그러나 20년도 지나기도 전에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저지른 학살 만행과 천문학적인 부정부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역사와 정의와 법에 의한 단죄의 행로를 걸었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신군부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던 5공화국 7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밝혀줄 각종 군 자료와 증거들이 조용히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6공화국 출범 후 광주 특위 청문회를 통해 당시 광주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신군부 등 기득권자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과 책임자 규명 문제에 있어서는 교묘한 호도책으로 일관하여 완전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보다는 역사에 의한 처벌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전두환은 형사처벌 대신 백담사에 응거하게 되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자륙한 전두환 일당에 대한 전 국민적 처벌 요구가 자칫 영원한 역사적 과제로 미루어질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거세지는 5.18 민주화운동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이기지 못한 검찰은 다시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전두환 일당은 역사에 의한 단죄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저항권을 말살한 헌정 초유의 내란 집단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도 수구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군의 잠입으로 항쟁이 일어났다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역사의 흐름에 의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어제의 패배에서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승리의 항쟁으로 거듭났다.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초의성적이자 초도덕적 투쟁이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한국을 넘어 전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 방안을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352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부산과 광주의 항쟁. 반년 남짓한 시간을 두고 한반도의 남쪽에서 불타오른 두 항쟁은 어찌 보면 같았지만 여러모로 다른 양상도 보였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이 점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유사한 점을 살펴보자. 우선 학생 시위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 다 대학생들이 공권력과 충돌하다가 시내로 진출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이 커지는 양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경찰이, 전남대는 공수부대가 막았다는 것과 부산은 항쟁이 시작되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었으며 광주는 계엄령 자체가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시작 단계에는 항쟁 지도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부마 항쟁은 나흘 만에 끝났기에 지도부를 만들 시간조차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광주는 열흘 동안이나 계속되었기에 항쟁 지도부가 생길 수 있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자연 발생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부마항쟁 직전에 벌어진 김영삼 제명과 5일 18일 계엄 확대와 더불어 김대중이 남산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제명 철회와 김대중 석방구호가 자주 들렸던 이유는 이런 주민들의 정서 때문이었다. 이제 차이점을 보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광주에서는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 수밖에 없다. 부마항쟁의 사망자는 1명이었지만 광주의 희생자는 지금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억도 더욱 강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불후의 명곡이 탄생했던 것이다. 공간적으로도 옛 전남도청이나 망월동 묘역 같은 성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로는 광주는 항쟁 중간에 지도부가 생겨났고 살아남은 이들에 의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마항쟁의 경우 지도부 자체가 없었기에 광주와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미진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두 항쟁은 결과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강렬하게 남았고 결국 7년 후 반년간 이어지는 대서사시를 쓰게 된다. 두 주인공인 박종철과 이한열이 부산과 광주 출신이라는 것은 운명이자 필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듯하다. 박종철과 이한열, 부산과 광주 출신. 민주원래 민주인권 평화의 역사적 현장을 따라 걸으며 역사와 정의에 대해 생각하며 묻고 답하는 6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집결 장소 YWCA 명동성당 맞은편 앞 모집인은 30명 참가비 무료 뒤풀이 참석자 비용 n분의 1 길잡이 한종수 작가 강남의 탄생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저자 신청 민주원래 강옥천 010-9871-8279 신청 인원 참가 인수 연락처 순 문자 신청 주최 민주원래 문화예술기획사선 60 민주원래 코스 청계천이 아니고 천계천이야? 천이야? 성공회 대성당 덕수궁 잘못 쓴 것 같은데 청이어야 된대. 서울시청 광장 옛 미문화원 한국은행 앞 분수대 YWCA 옛 성모병원 현 가톨릭회관 명동성당 백병원 을지로 인쇄골목
1987년 6월 항쟁 상황일지 357페이지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3월 3일 고 박종철 군 국민초도회 준비위원회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고 박종철 군 49제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 기행 진행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 개헌 논의를 유보하고 현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을 한다는 내용의 4.13 특별선언 발표 5월 18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사재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폭로 5월 27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부 국본을 발족하고 4월 13일 4.13 호헌조치 철회 및 직선제 개헌 공동쟁취 선언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 교내 시위 도중 직격 최루탄에 피격 6월 10일 국본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개최 6월 민주대항쟁 시작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작 6월 11일 도심 곳곳에서 시위 6월 15일 전국 45개 대학생 6만 8천여 명 경렬 시위 6월 18일 국본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루탄 초반 결의대회 개최 전국 150만 명 참가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대행진 전국 33개 지역에서 180여만 명 시위 참가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 6.29 선언 발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등 시국 수습을 위한 8개 항 선언 7월 5일 이한열 사망 이한열이 7월 5일 6월 9일 날인데 한 달 만에 사망했구나. 연세대생 이한열 교내 시위 도중 직격 최루탄에 피격 7월 9일 고 이한열 연결식 시민 학생 100만여 명 서울시청 앞 운집 358페이지 60 민주올레 코스 을지로 인쇄골목 이 골목에서 독재에 맞선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친 선언문을 인쇄하다.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 있는 을지로 인쇄골목 동판 을지로 인쇄골목 인쇄업은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특성상 사회운동과 정치 등 현대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을지로 인현동 인쇄골목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은기가 1972년 문을 연 세진인쇄 그리고 1980년대에 개업한 대동인쇄는 민주화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다. 한때 을지로 인쇄골목은 경찰 등 기관원의 압수수색, 직원이나 활동가 연행 등이 일상화된 공간이었다. 인물 열전, 숨겨진 애인 강은기 359페이지
세진 인쇄를 배경으로 찍은 강은기의 사진. 강은기는 1942년 2월 16일 남원시 쌍교동에서 아버지 강용갑과 어머니 진차정 슬아에서 태어났다. 남원초등학교를 거쳐 남원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3학년 때 중퇴하고 인쇄소에 취직하였다. 약 2년 동안 인쇄소에서 일하던 그는 1960년 3월 말에 서울로 올라간다. 18살에 4.19 혁명을 앞두고 3.15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시기였다.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마산 의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김주열과 강은기는 남원 중학교 동기였다. 4.19 혁명 당시 시위에 적극 참가했던 강은기는 5.16 쿠데타로 4.19 혁명이 좌절되자 절망하여 머리를 깎고 법주사로 들어간다. 2년 가까이 사찰 생활을 하던 그는 이해학 목사를 만나 속세로 돌아와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출판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1972년 말 광주에서 전남대 함성지를 민주화운동 관련 첫 인쇄물로 만들었고 서울에서는 1973년 4월 22일 남산 부활절 예배 기독인 신앙선언문이 처음이었다. 이후 그는 민주화운동의 지하 요인물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1974년 11월 11일 박형규 목사의 해방의 길목에서를 제작하다가 경찰서를 드나들게 된 그는 11차례에 걸쳐 경찰서, 중앙정보부에 끌려다녔고 5차례에 걸쳐 구금되거나 옥살이를 했다.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인사들은 1970, 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은기가 없었다면 그 많은 유인물 제작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강은기는 췌장암으로 세진 인쇄 인근의 백병원에서 60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는데 그럼 몇 년도지? 2002년이구나. 장례위원회의 고문은 고은, 박형규, 한승헌을 비롯한 10명의 민주인사였고 공동장례위원장은 김근태, 이부영, 이창복, 이해학, 지선, 함세웅이었다. 장례위원으로 유인태, 정동영, 정대철 등 184명이 참여하였는데 그의 시신은 동지들이 잠든 마석 모란공원에 묻혔다. 백병원 360페이지. 명동성당에 인접한 백병원은 그 위치로 인해 많은 열사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가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988년 산화한 조성만 열사와 1991년 폭력경찰에 의해 희생된 김귀정 열사이다. 1988년 5월 15일 3시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조국 통일을 외치며 할복투신한 조성만은 3시 45분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인공호흡을 통해 겨우 숨을 유지하고 있던 조성만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7시 20분 숨을 거두었다. 이때 백병원 주변에서는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시신 탈취에 대비하여 연좌 농성이 벌어지고 있었다. 연락을 받은 열사의 어머니가 전주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백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9시 20분이었다. 다급하게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와 학생 및 재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성만 열사 민주국민장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신은 백병원에서 명동성당 문화관 영안실로 옮겨졌다. 5일장으로 거행된 조성만 열사의 장례식에는 30만 인파가 모여 그의 죽음을 추모했으며 장례 대열이 시청 앞을 지날 무렵에는 햇무리가 나타났다. 조성만의 죽음 이후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문익환 목사,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방북 등으로 이어졌으며 드디어 2000년 남북 정상의 6.15 공동성명과 2007년 14 공동선언 등으로 조금씩이나마 결실을 맺어가기 시작했다. 인물 열전 심산의 딸 김귀정 열사 361페이지 김귀정 열사는 1966년 서울 왕십리에서 아버지 김복배와 어머니 김종분의 일남 이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당시 집안 형편은 무척 어려웠다. 부친의 순탄치 못했던 사회생활 때문에 어머니의 노점 수입이 가족의 생계를 좌우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웠던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회고에 의하면 열사의 유년 시절은 구김살이 없었다. 어머니의 노점 행상은 열사가 무학여고를 졸업하고 그해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불문과에 입학하기까지 계속되었고 부친은 잦은 사업 실패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다. 우리 그 대한극장 그 앞에서 본 건데 결국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2년여 동안 자동차 정비소의 사무직으로 취직하여 받은 월급과 식당 아르바이트로 가사를 도왔다. 그러면서도 열사는 이듬해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고 다시 대학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하여 성균관대 불문학과에 입학하였다. 아깝네. 하지만 문과대 불문과에 원서를 내지 않고 야간대학교 불문과에 원서를 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운 생계의 힘을 보태고 저녁엔 면학의 꿈을 불태우려 했던 것이다.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하고서도 열사의 생활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그 당시의 생활을 열사는 다음과 같이 일기했었다. 몸이 10개라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 생활의 연속.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제쳐두고 돈을 벌러 다닌다. 그렇게 어렵고 바쁜 대학생활 때문인지 열사는 자신의 주위에 투쟁하고 있는 선배와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들을 옆에서 지켜봐주며 도와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다. 오늘 교투가 있었다. 내일 당장 2과목의 시험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욱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서질 못했다. 불의해야 한가 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까지 버려가며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 옆에서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가 되고 싶다. 그러나 이쯤 열사의 생각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자가 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대학에 다녔다. 그 친구의 운동에 대한 신념과 낙관은 생활에 찌들어 있는 열사에게 지성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열사는 바쁜 생활과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이긴 하지만 도피해 사는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민중과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청년의 얼굴을 어릴 적 친구로부터 발견해내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열사는 조금씩 보통 여대생의 얼굴에서 이 땅의 현실을 고민하고 투쟁하는 실천가의 얼굴로 변해갔다. 열사로부터 청년 운동가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대학생활 시절 가장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생활 공간이던 심산 연구회였다. 열사는 남 앞에 나서거나 학습에서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습 준비에 있어서나 생활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동아리 선배들은 말한다. 언제나 묵묵히 생활을 챙기고 동기들을 챙기는 심산 연구회의 살림꾼이었다. 연구회의 회장이 되면 회장이 되면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세와 운동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러던 중 8, 9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열사의 생활과 투쟁에는 변함이 없었다. 공부하러 대학에 왔는데 대학 단위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에 더욱 분노하였고 그 시간에 후배들 더 만나고 투쟁을 더 했으면 하고 아쉬워했다. 또한 생활이 곧 운동이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 속의 적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간다면 이라고 생활 속에서 운동과 삶을 고민하였다. 열사가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다시 한번 심산 연구회라는 공간에서 활동을 펼쳐나갈 무렵에는 이미 스스로 운동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생각이 굳건히 서게 되었다. 운동은 논리가 아니다. 논리는 변할 수 있는 것. 운동이 논리라면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언젠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동은 변하지 않는 신념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운동적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끝까지 실천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강제하고 단련하였다. 그러나 심산의 딸은 결국 1991년 5월 25일 국가폭력에 의해 지고 말았다. 열사는 강경대 열사 후 12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 희생자이기도 했다. 91년 5월 25일 91년이면 25살? 365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백병원 투쟁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1991년 5월 25일 오후 5시 퇴계로에 대한 극장화 만렙 긴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순간 대한극장 앞 퇴계로는 순식간에 모여든 약 1만여 명의 시위대로 가득 메워졌다. 바로 이날 오후 2시 대학로에서 진행되기로 한 폭력살인, 민생파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가 공권력의 원천봉쇄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삼성교에서 1차 시위를 마치고 서울 시내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